제5기 출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저는 대수장 사무총장 조성직 예비역군 소장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오른쪽에 슬라이드가 좀 작아서 저 뒤에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1부에서는 국민의례와 4기 상임대표인 송대성 장군의 인사말씀, 이어서 내빈 소개, 그리고 몇 분의 축사 말씀을 청해 듣고 마지막으로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한 후에 2부에서는 정기총회로서 성원보고 및 의안상정, 그리고 보고안건 1로 그동안 1기부터 4기까지 대수장 활동 경과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의견안건 1, 이때는 제5기 임원지를 선출하는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안건 2로서 선출 만약 된다면 차기 5기 상임대표가 5기 임원을 대표해서 공개를 보고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 1부와 2부 마침 뒤에는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수장 행사니만큼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대수장 모자를 한번 모두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예회원님들과 내빈들께서도 한번 대수장 행사에 오셨으니까 대수장 모자를 착용하시고, 나중에 국기에 대한 경례는 거수경례로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제창하겠습니다. 아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는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대표 송대성 장군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하신 많은 외빈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우리 대수장 지난달 대한민국의 이 안보를 책임지었던 많은 원로 장성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내빈 소개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3월 거침없이 공산화로 치달리던 친북 공산화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 정치 체제로 천운을 동반한 가운데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그냥 앉아서 자시할 수 없어 국부는 죽어서 말하고 사는 동안 행동하고 애국한다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운연히 한거하면서 2019년 1월 30일 출범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은 금년에 5년째를 맞아 제5기 출범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한자리에 하였습니다. 일단 자유민주주의로 정권만 교체되면 우리의 역사는 순항할 것 같아 그렇게도 정권 회복의 작년의 그날을 좋아하면서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회복해 볼 때 체제 전복 세들의 준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사악해지고 그동안 좌파 정부가 확산시켜 놓은 이적성 문화는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그 침섭의 범위가 너무나 방대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공산화될 걸 우리 대한민국을 아끼는 국민들은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수장은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라는 대맹제를 안고 현재 체제 전쟁의 핵심 중심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자유와 연대라는 소위 그랜드 빅텐트를 만들어서 애국은 행동이다를 외치면서 체제 전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대수장 4.5기 이침식에서는 지난날 대수장이 어떤 중요한 활동들을 하였는가를 보고 드리고 향후 대수장의 활동 계획을 밝히면서 계리를 다같이 다짐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대수장 4.5기 이침식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 대수장 정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명예회원, 특히 먼 부산에서까지 올라오신 원지에서 오신 명예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자유와 연대 대표 및 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성함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으로서 국방장관을 대비하여 정책기획과에 참석을 해주셨고 여러분께서 자리하셨는데 사전에 저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유와 연대의 김정식 공동운영위원장이라든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장성 의원들께서는 이상훈 장관님과 이정구 장관님, 권영애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장성 의원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못 오실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셨던 회원님들께서 오늘 한 20여 분이 추가로 더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명예회원분들도 여러 분 와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9분 전함을 기록을 했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많이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여러분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좀 청해 듣고자 하나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축사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축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전 국방장관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신 전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면한 우리 조국 현실을 지시하면서 꼭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살리기 위해 과거에 발휘했던 애국심을 한데 모아 힘을 합치자고 축사 겸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1년 이상 전쟁 상태하에서 10여만 명의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 악전 고투 중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에는 4,000불 이상의 국민소득과 거대한 농업국가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1950년 6.25 사정은 어떻습니까? 40불 미만의 국민소득, 세계 최빈국에서 3년여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거의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70여 년 만에 국민소득 35,000불, 경제 10대 강국으로 우뚝 솟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한미 상호 보야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이 결정되고 평화를 유지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산업혁명 독특으로 오늘 경제대국으로 단군 이래 최대 부군 융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이상한 사회주의 색채가 들이문 좌파 세력들이 득세를 하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 586 주사파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종북 위장평화쇼, 이적행위와 같은 군사합의, 한미동맹 약화, 탈원전 정책으로 수십조 원의 국가 부채를 안겼으며 전력 상태를 무너뜨리고 이념을 앞세운 반기업 정도로 경제 발목을 잡았으며 법치와 공동을 무시한 종북 노조 민노총을 지원, 정권의 동반자로 키워나왔으며 국정정부는 파탄으로 놀아 마침내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제한군인의 70주년 창설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한군인의 역대 회장 중에서 생존자가 적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패격투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기대했는데 정권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 느낌이 없다. 좀 정권 교체가 된 것처럼 확고하게 세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자 선배님, 제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국회를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또 알다시피 법원은 20% 이상이 우리법 연구했던 좌파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주요 재판을 지연 기피하고 있으며 KBS, MBC 등 주요 방송 언론 매체는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손에 있고 수십 개의 좌파 시민단체, 공동단체 등이 주로 토요일마다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동원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니까 참 곤란합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윤석열 정부 1년 한미동맹을 보고는 최상의 상태로 한일 관계도 정상화했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필수 과제로 선정해서 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는 아주 이상하게 말이지 20% 네, 30% 초를 다 주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동대성 장군은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후배 중에 한 사람이고 대수장을 창설한 주역입니다. 현재 애국 우파 시민단체 84개 단체를 연합해서 여러분이 해가지고서 현재 84개 단체의 주도권을 갖고 현재 대수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은 다른 총선과 의미가 다릅니다. 내년 총선은 현 정부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지키고 종북 좌파 세력을 압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입니다. 따라서 대수장이 앞장서고 여러분이 대의원이 국토부에 앞장서서 여러분이 이 모든 면에서 앞장설 것을 간곡히 부탁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의 모교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 자유진영이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이가 얘기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하기를 현재 민주당이 169석대 알파라는 건 한 200석 한다는 거지. 해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처럼 다시 그
14명을 모아서 탄핵을 해가지고 다시금 민주당 좌파 정부가 다시금 잡자 이런 것을 맹세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국토방에 헌신한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호소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향후 대수장 활동의 지침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현 국방장관이신 이종섭 장관의 축사를 정책기획관 김수광 육군소장이 대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선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정책기획관이 낭독하는 축사는 장관이 직접 작성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선 김수광 장관에게 박수 한번 축하의 박수 정책기획관으로 부임한 지 이제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 국방에 더 중요한 일을 더 잘하도록 다시 한번 힘차게 사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국방부 장관의 축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정기총회를 맞아 그동안 국가안보와 군 발전을 위해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역 장성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송대선 회장님과 4대 회장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지난 2019년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안보단체로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위장된 평화로 인한 안보 위기 속에서 우국 중정과 구국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면모를 보여주시었습니다. 군무를 떠난 이후에도 국가안보와 강군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예비역 장성단의 이러한 국가를 위한 헌신 덕분에 우리 군은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지 않는 진정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한편 전투임무 유지의 부대 운영과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하여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열정을 이어받아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예비역 장성단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군의 이러한 노력을 믿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정기총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5기 회장단을 중심으로 예비역 장성단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모든 회원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6일 국방부 장관 이종섭 대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의 시민소통 비서관 김대남 비서관이 와서 축사를 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일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주십사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대한언론인회 장석영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장 회장님께서는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한국문학신문 대표를 겸하고 계십니다. 장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저 대한언론의 회장 장석영입니다. 저는 65년도에 ROTC 3기로 소위 임관돼서 160GP 소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대해서 서울신문 편집국 기자로 쭉 일을 해오면서 여기 앉아계신 우리 권영애 장관님,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논설위원으로서 국방부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평기자 때는 국방부 출입을 해서 그 기사를, 국방 기사를 많이 써왔습니다. 잠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 문재인 정권 때를 안보 정책에 대해서 칼럼을 쓴 것을 펼쳐봤습니다. 제가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 칼럼이 카톡을 통해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과 판문점 선언, 9.19 군사 합의를 했고, 북한은 2022년 한 해만 해도 7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평화협정이다, 종전선언이다 해서 평화소를 자주 벌여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칼럼으로 문재인 정권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정권의 그러한 평화쇼의 이면에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유엔군을 철수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파괴를 획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500여 분이 2018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때 저도 전쟁기념관에 갔습니다. 왜냐? 저도 장교 출신이거든요. 소위지만. 그리고 제가 대한언론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이렇게 훌륭한 우리 장성들이 계시구나. 오늘 애국가를 부르실 때 보니까 그 패기가 나라를 지켜주고도 충분히 남으실 분들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대토론회를 열어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측에도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를 모르긴 몰라도 스스로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천면피였습니다. 그걸 다시 느꼈고요. 그 다음에 1월에 이 자리 프레스센터에서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이죠,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3파역을 오늘 현재 회장으로 맡고 계신 송대선 장군이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해서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나토식 핵무장과 비슷한 한국형 핵무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바라옵건대는 우리 북한 핵을 우리는 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 핵을 개발해서 북한에 맞서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송 회장님 대수장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대한 언론인에는 세 개의 매체가 있습니다. 신문은 월간 대한 언론이라는 게 있고, 만부를 발행해서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회의원 300명, 그다음에 각
장관실, 그다음에 그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 또 기업 이런데 우리가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문의 날 4월 7일 날 유튜브 KJTV라고 유튜브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 K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언론회보에 난 기사는 3개 매체가 다 공동을 저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수시로 KJTV, K뉴스 보시고 또 대한언론도 한번 저희한테 구독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한언론은 대수장이 이 나라를 보위하고 지키는데 앞장서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회장님이 앞으로도 대수장을 이끌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만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 대수장의 명예회원이십니다. 저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군인들이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은 항상 감동을 하면서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왜냐? 뭐 다 알다시피 자기 목숨을 걸고 국가를 수호한다. 이거보다 더한 예우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대수장 회원 여러분, 특히 장군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소개를 대수장 명예회원의 회장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초기부터 여러분의 활동을 지켜보고 또 같이 해봤습니다. 송대성 장군이 인사말을 하시면서 지난 1년간의 좌파의 선동을 자세히는 하지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장관님께서는 서두에 축사 겸 호소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호소를 조금 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이 학교 운동장에 시소람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받침대가 있고 양쪽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시소가 딱 균형이 될 게 지금은 완벽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여기 살아있는 분들이 직접 목격하는 바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경험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작은 192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의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아시는데 이거를 우리 국민한테 다 알려야 됩니다. 모르긴 해도 대부분 우리 세대들도 애국심이 넘치는 분들만이 이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설립이 되고 공단 설립하려면 그 뿌리는 더 앞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 자, 제가 저는 평생을 공직을 하고 했습니다만 학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외부 행동이 아니더라도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셋업이 안 돼 있으면 행동은 전능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광화문에서 또 용산에서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다 그게 엄청나게 나갔을 거고 저도 뭐 매번은 못 나가도 가끔씩 나가는 그런 건데 이것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시소해가지고 다른 이게 우리가 절제 있는 형국인데 근데 그나마도 이제 용산이고 광화문에 안 나가면 이게 그냥 파괴가 되어버릴 텐데요. 근데 그 노력은 있지만 이 시소를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딸랑 메인 데서 우리가 조금 더 가서 외치고 외치는 게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당연히 걸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늘 허리에 실을 꿰매가지고는 옷을 입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광화문에 떠들고 아무리 이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지만 전 국민 이제 계몽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또 외국 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참 손발이 다 묶여있다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손발을 우리가 걷어줘야죠. 그 손발을 그대로 놔둔 채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잘해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물론 이제 대상이 중심돼서 자유와 연대를 만든 것도 또 단순한 이 빅텐트에서 그랜드 빅텐트까지를 친 것이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취지에서 한 거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하자 이런 제가 감히 제안을 그냥 뭐 이렇게 한다 이거 이제는 전쟁터에서 총은 우리가 안 들었지만 정신상으로는 전쟁 아니죠. 거기도 교육하는데도 총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필요한 총을 새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언론협회 회장님 나오셨지만 언론도 지금 KBS가 왜 저래 됐습니까? 저는 아니 뭐 다른 신문에 잡지가 하는 건 이해가 있는데 KBS가 왜 저래 가는 건 KBS도 언론 노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KBS라는 상표 자체가 중요한 모든 언론 기관이 다 깡그리 지금 좌파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고치느냐? 저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목숨을 걸고 한번 합시다. 그리고 이 방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리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서 뛰어주시기를 감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고교연합 현 회장이신 강우명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우명 회장님께서는 자유와 연대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선당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교연합을 맡고 있는 강홍명입니다. 대수장 5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역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셨고 은퇴하신 후에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장성은 아니지만 병장의 최고 높은 경의 최고 높은 병장이었습니다. 5대 장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육사단 7년대 수색 중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사단장님은 김종수 사단장님이었고, 그 다음에 연대장은 장택환 그분이 연대장이셨습니다. 저는 수색 중대원으로서 비무장지대 휴전선 50m까지 접근을 하여 크레모아 2발과 수류탄 4발 그리고 M16 360발을 가지고 매복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M16는 청와대와 수색중대밖에 없었습니다. 월남전에 지급되었던 그 M16이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지급받아 가지고 매복 작전을 했습니다. 얼굴은 시커멓게 칠하고 그 햇빛, 달빛에 반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칠을 하고 판초위를 하나 차고, 그리고 그 수풀에 엎드려서 간첩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는 간첩을 잡지 못했지만 저와 다른 조들은 간첩을 잡았습니다. 그러한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작전을 하면서 아주 커다란 걸 느낀 것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을 인도를 하고, 또 작전을 끝내고 넘어오는 사람을 인도를 해서 이렇게 안전한 지역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참 환경이요. 우리는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념 후에는 우리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순수한 애국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한데 뭉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5기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교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국민희망시대의 손한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손 대표님께서는 과거 대통령 윤석열 만들기 모임을 이끌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쓰셨고, 지금은 여전히 자유 우파로서 열혈 여전사이십니다. 네, 먼저 방금 소개받은 손한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수장 제5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평소 너무나도 존경하고 하는 우리 송대성 장군님께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제5기 상임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와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영광스럽고 과분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젊음을 조국을 위해서 다 바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군님들이 계셨기에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었고 위대한 역사는 이어져가며 우리의 행복한 삶도 꿈도 펼쳐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올해와 같은 박수로 우리 예비역 장군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정치가 무엇인지 관심조차도 없이 어린이집을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의 손잡고 노래 부르며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날벼락에 놀라서 생업을 포기하고 아스팔트로 나와서 7년 만에 여전사가 되었고 문재인 좌파 정권과 싸우다 시민운동가가 되었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홍보부장이 되었습니다. 삼각지 11번 출구를 지키는 윤석열 지킴이가 되었고 마침내 사단법인 국민희망 시대를 출범하고 국민희망 전을 발행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온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군님 이하의 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간첩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교체를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이제 그 승리의 결정판이 총선 아니겠습니까? 선교사의 피, 한미동맹의 피, 애국열사들의 피, 수많은 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지하에 누워 계신 손녀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2024년 총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리멸렬했던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84개 시민단체의 핵심으로 우리 대수장 송대성 장군님을 비롯하여 연약했던 시민단체를 강한 시민단체 민노총이 벌벌 떨면서 돌아서 가게 만든 우리 대수장 장군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히 저는 오늘 대수장 장군님들과 여기 모이신 많은 귀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수장 장군님들께서 명령만 하십시오. 우린 따라가겠습니다. 총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불구덩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각오 되어 있으시죠? 네.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큰 슬픔이라고 하신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총선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재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조국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려가고 날강도 때강도들이 국회에 득실거리고 있고 마약으로 청소년들은 병들어가고 있고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정치 권력질에 국민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비역 장군님과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좌파 정권을 무너뜨린 혈기와 자신감과 신념으로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반드시 2024년 총선에 180석이라고 하는 보수파 정권 100년 대계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우리 대수장 장군님들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자유연대의 김상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상진 대표는 삼각지를 결코 종북 주사파에게 한치도 내줄 수 없다는 결연한 그 의지로 오늘도 늘 매 주말마다 삼각지를 사수하고 있는 자유와 연대의 행동대장입니다. 충성! 네,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입니다. 대수장 모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상훈 장관님 그리고 박정수 장관님이 예전에 이끄시던 애국단체 총협의회에서 회계 책임자를 맡고 있던 새끼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좌파들과 싸워서 계속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비역 대위입니다. 예비역 대위가 이렇게 주름하신 장군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약 10년간 그 아스팔트에서 이 시민군이라는 마음으로 좌파들과 체제 전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 그 시민단체들과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의 약점을 물고 집요하게 계속 싸워왔고 그 덕분에 전과도 많이 늘어났고 또 감옥도 잠시 좀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싸우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지금 싸우는 자들은 대부분 종북 주사파들이었습니다. 그 자들이 시민이란 껍질을 뒤집어 쓰고 이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자들은 거의 혁명가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윤석열 검찰이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싸울 때 저희가 많이 도왔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작년 3월달 당선되고 나서 약 지금까지 100여 차례 정도의 좌파들과 맞불 집회를 계속 해왔고 그 덕분에 제가 좀 그 좌파들 사이에서 좀 악명이 높아왔는데 그 자들이 작년 8월부터 이제 촛불 집회 방향을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면서 저희들이 용산에 봉쇄 작전을 진행하겠다라는 개념으로 현재 26차의 맞불 집회를 진행해왔고 몇 번의 우리랑 마주침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고성능 스피커로 그자들의 귀를 좀 찢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요새는 저희들이 무섭다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로 안 오고 주로 시내권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은 이 민주노총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약 2만 명 정도의 건설노조와 택배노조애들이 대통령실 탄핵시키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5월 1일 날은 이제 저희가 맞불 집회를 통해서 또 그자들의 대통령실 진입을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맞불 집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군대가 없고 경찰이 없고 경호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 많은 그 경찰, 경호원들, 그 군대가 있었지만은
그 촛불들이 시민들이라는 껍질을 쓰고 혁명을 외치고 들어왔었을 때 막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하는 단순한 행정 조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가 막음으로 인해서 저자들이 세대정복 세력들이 그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7월달에 그 민주노총이 대규모 파업이 예정돼 있고 이자들이 대통령실을 뒤집어 엎겠다고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준동을 하고 있고 점차 그 집회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참가하는 인원수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대통령실만 제대로 지킨다면은 대통령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개혁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고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이나 문재인 그 적폐 정치인들 그리고 좌파 세력들에 대한 뿌리를 뽑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지금 장군 선배님들께서 많이 나와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사기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 그 용산 대통령실 지키는 봉쇄작전 집회에 많은 참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상진 대표가 삼각지 좀 더 확실하게 잘 지켜주라고 다시 한번 힘차게 축사가 좀 길었는데요. 축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노조 법률원 원장이신 박춘희 변호사님을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춘희 변호사님께서는 제11대 12대 송파구청장을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애국활동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 법률원 의장 박춘희 변호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수보 예비역 장성단 정기총회와 제5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약칭으로 대수장이죠. 우리 대수장에 계신 모든 장군님들께서는 현역에 계실 때는 정말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지키느라고 온몸을 바치셨고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2018년에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걸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또 대수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송대성 장군님과 강신길 장군님을 중심으로 그랜드 빅텐트 자유와 연대를 또 출범을 하셔가지고 정말 좌파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점거를 하고 대통령을 괴롭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김상진 대표께서도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열심히 삼각지에서 우리 대통령실을 수호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초기에는 좀 참석을 했었는데 요즘 하는 일이 좀 바쁜 게 많아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애국 동지분들 많은 분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위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투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문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별적인 나라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지금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민들은 그런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낮아지고 또 그리고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서 사실 입법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법에 막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은 왜 적폐세력 청산하지 않느냐, 이것 하지 않느냐, 저것 하지 않느냐 요구가 많습니다만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은 많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많은 분들께서 내년 총선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 우파가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정말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밖에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은 또 거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시국을 갖다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인식은 하겠죠. 그렇지만은 희생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기득을 지키기에 바빠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중도층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은 과감히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은 험지 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젊은 세대, MZ세대가 많이 이반이 됐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공천을 많이 하는 그런 등등의 구체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공천 개혁이나 공천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에 저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권위가 있고 모든 이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우리 대수장에서 그런 부분에 앞장을 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용산에서 대통령실을 지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수장에서 이런 구체적인 공천 플랜을 짜가지고 성명서도 내고,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시위 집회도 하면은 이 권위와 명성에 의해서 저는 그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수장에서 정말 앞장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저는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구청장을 마치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노조, 그리고 또 자유와 연대에서도 잠시 있고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요즘은 적폐 세력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고 과감하게 적에게는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끼리 너무 서로 갈등과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 봉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데 너무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평, 불만, 그리고 갈등, 분열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그 감사를 많은 전 국민에게 파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가 저희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께서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래 그 일환으로 5월 9일 오후 2시에 제가 거주하는 송파구에 대한민국 감사국민위원회 서울본부 출범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군님들 많이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조승직 장군과 의논해서 대수장 단톡방이 있으면 거기에 저 초청장을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감사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촬영 다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화이팅!